오늘 제목은 특종의 목숨을 건 특종의 무릎 꿇은 장인수 기자. 왜 제보자 X님을 죽이려고 하나. 자, 이 제목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어요. 네. 혹시 멸치대가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살다. 네. 씹다만 족발 다리같이 생긴 놈이. 아니, 너무 얼굴 갖다 그러지 마. 아니, 그런 놈. 내가 먼저 했냐고, 내가 먼저 했냐고.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마. 누가 먼저 했냐고. 아니, 갑자기 나보고 멸치대가리라고. 나는, 설마 내 얼평을, 내 얼굴 디스를,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참. 얼굴 디스. 자, 하여튼, 네. 근데, 지금 사실 제보자 X님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정도로 지금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실 제보자 X님은 알게 모르게 그 정말 기자분들이잖아요. 정말 기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오래된 분들, 그분들을 원로 기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한테 신임이 되게 언론인 원로분들이 네. 굉장히 좋아하시고 옛날에 시사인 대주주를 하셨었어요. 제보자 X님이. 그래서 네. 언론계 그 원로분들을 굉장히 많이 아세요. 저도 그래서 그분들 그 자리에 네. 여러 번 참석을 했었고, 어제도 그 신문사 대표님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네. 그분들이 혹시 제보자 X님을 사기꾼 취급하던가요? 아니죠. 아니, 그러면 안 보지. 오히려 저기 최민희를. 네. 자, 그래서 걱정. 최민희 되게 안 좋아해. 그거는 내가 방송에서도 저는 네. 얘기했기 때문에 걱정. 최민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갑자기 또 좋게 최민희가 왜 나와? 진짜 맨날 이게 아까도 누구야? 김문수 의원한테 쓸데없는 질문으로 내가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잖아.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묻는데 갑자기 당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필요 말이야. 없어. 김문수 의원 교육. 김문수 의원도 띄워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김문수 의원을 자꾸 안 띄워주는 거야? 자, 어쨌든 최민희. 최민희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자, 그래서 네네. 네, 그 원로분들 굉장히 네. 좋아하시고요. 굉장히 믿어하시고, 그리고 그쪽에서 받는 정보도 많아요. 저기 제보자 X님이. 네. 그 언론계에 계셨던 분들은 네. 지금도 많은 정보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나는 갑자기 제보자 X님이 사기꾼으로 변했는데 이게 정말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 PD님 그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갖다 좀만 더 키워주세요. 키워서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오해지라는 분이 올린 거예요. 안 그래도 아는 분이 조심하라고 말씀해서 대충 듣긴 했는데 참 유튜브 바닥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엘리. 제보자 X 옹호하지 마세요. 그동안 행적을 보면 주가 조작이 가담했거나 김건희 폭로가 투사가 된 듯 행동하지만 주가 조작 배임과 횡령의 전과가 있고 그가 내보낸 기자들이 팩트라는 증거가 불확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배임 횡령 강정과 이미지가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더 올려보세요. 아니요. 네. 자, 본명 지연진. 그러면서 지금 저게 가장 문제거든요. 이명수 기자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장인수 기자한테 2억 2천만 원 먹고 튀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네, 맞습니다. 위부터 위 다시 올려봐요. 네, 내가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다시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네. 위에부터. 자, 오해지 너는 그런 글을 올리면 안 되고 내가 아는 애고요. 누군지 알죠? 몰라요? 민주. 너는 그러고 다니면 안 돼. 그러면 혼난다, 진짜 넌. 그리고 엘리 씨, 행정부 주가 조작에, 아니, 이 사람은 몰라요. 근데 주가 조작 받아내다 김건희 때부터 폭로가 아니라 한명숙 때부터 폭로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기사들이 팩트라는 증거가 불확실하다고 했죠. 다 팩트로 밝혀졌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리고 이동재 채널A 사건 다 밝혀졌고,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도 다 밝혀졌고요. 한명숙 그것도 모해 이지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 뭐가 증거가 불확실하다라고 지금 떠드는 겁니까? 본인이 얘네들이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해서 본인이 했던 일까지 폄훼하지 마세요. 다 누운 거예요. 다 나온 거야.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팩트로 확인이 안 된 사실이 뭐가 있어요? 뭐가 불확실해요? 자, 잠깐 저희 얼굴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무슨 이런 가짜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얼굴. 저희 얼굴이요. 저희 얼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다 지금 팩트로 확인된 사항을 뭐 팩트가 불확실하다고 이딴 망발을 합니까? 거기다가 공익 제보자로 지금 그 올라가 있어요. 자, 어쨌든 또 우리 그 시사급발진님이 이 흥분 강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저걸로 흥분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뻐젓이 네. 저기에 부안해동에서 뻐젓이 가짜뉴스를 유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그 저렇게 그냥 유튜브 얘기 듣고 증거도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그들은 자꾸 그 2억 얘기만 하는데 저기서 보면은 성접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네. 자, 다시 아까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올려보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좀 더 확대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내려보세요. 아니요, 네, 자, 거기서부터. 자, 제보자 X 공개 수배. 공개 수배를 이걸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본명도 밝혔고. 자, 자, 여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긴 양반 보시면 112에 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랍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뭐 어떤 뭐 전과가 있는지를 그냥 저렇게 써놨습니다. 저 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깠어요. 자, 다시 이제 우리 얼굴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렇게 저딴 식으로 무슨 현상수배범처럼 저렇게 한 놈들, 니들 다 구속할 거야. 걸리는 대로 페북이고 어디고, 앞으로 그거 다 조사해서 저거 올린 놈들 전부 다 구속할 거니까 딱 기다려. 전부 다 딱 기다려. 니들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들 지금 부안해동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거를 최초 사진을 올린 이명수 너도 딱 기다려, 임마. 인간 같은 짓을 해, 인간 같은 짓을. 그러면은 저렇게 하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면은 니들 눈빵 다니고 지랄했던 게 다 사라지니? 그게 다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 정말 근데 지금 뭐 김도일, 김용민 목사인가? 그 벙커 그 사람들도 지금 제보자 X님을 공격한다고 원래 하는데.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 신기한 게 또 있어요. 원래 공격을 했는데 그 사람도 열린공감 사람들이야. 아예 원래 동물농장 애들이 원래 엄청나게 그 제보자 네. X님을 유탐사하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유탐사랑 같이 네, 있다.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공격 많이 당했나요? 열린공감에? 열린공감 쪽 애들은 별로 저를 공격 안 하고 개장수 쪽 애들이 야. 저를 공격을 하고 김두일은 처음에 공격을 하다가 내가 팩트로 몇 번 조지니까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김두일은 원래 유탐사에 붙었었다가 열린공감 붙었는데. 그렇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네. 왔다, 갔다. 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명수 기자를 제외를 한번 해볼게요. 장인수 기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웃긴 거는 우리는 장인수 기자가 성접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들은 사기꾼이라고 갑자기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제보자 X가 사기꾼이다, 범죄자다, 그 다음에 전과다. 근데 저 아까 전과를 보면 사진 한번 다 보여주시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저 전과는 뭐 사실이라고 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과 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연도를 한번 보세요. 자, 저 연도를 접으면 좀만 더 확대. 네. 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1994년, 그 다음에 98년, 2005년, 2006년, 자, 2014년, 자, 2015년입니다. 자, 다시 저희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 장인수 기자가 그 만났을 때, 그럼 저 때 만난 거예요? 저 전에 만난 거예요? 아니면은 저 후에 만난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2020년도 그쯤? 그러니까 저 연도가 지났을 때 만났는데, 그럼 그때는 제보자 X님이 전과가 없었냐? 전과가 있었어요. 다 알고. 근데 다 알고서 만난 건데, 만약에 지금 저렇게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자신들이 돈을 못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애초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그 제보자 X님의 제보가 다 가짜라고 하잖아. 접근을 안 했어야지. 나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제보자 X의 제보가 다 가짜라고 하면 이따 어차피 영상이 나올 텐데 그럼 여태까지 특종을 터뜨렸던 장인수 기자는 뭐가 되는 거야? 가짜 사기꾼, 사기꾼한테 엮여서 어쩔 수 없이 특종을 터뜨린 기레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근데 그 특종이 다 가짜였다. 그럼 자기가 자기를 부정한다는 건가? 여태까지 다 부정했어. 본인이 해왔던 일들 다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장인수 기자는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여태까지 쳤던 게 다 사기였다. 그러면 여태까지 장인수 기자가 직접 그 얘기를 했거든요. 평생 한번 받을까 말까 하는 기자의 특종을 제보자 X에게 받은 건 맞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 그게 정말 궁금해요. 쟤네는 지금 무슨 자신감으로 저딴 거지 같은 글들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 명백한 저거는 허위 사실이에요. 니들은 저렇게까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죗값을 받아야겠죠. 예. 자, 돈 문제에 관해서. 아니, 걔가 있으면 죗값을 받으면 돼요. 자, 돈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그 2억을 빌렸다? 아니다? 뭐 누가 맞다라고 그런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제보자 X님과 장인수 기자와의 그렇죠. 관계예요. 네. 그러나 이게 돈을 그들은 빌려줬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히 투자를 받은 거거든요. 그 투자를 받아서 돈을 그 베팅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야 너한테 내가 베팅할게. 그래서 돈이 이 비상장 주식이 오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수익을 나눠 갖자라고 하면서 분명히 주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주면 된다라는 게 제보자 X님의 주장이고. 그거 필요 없고 돈으로 달라고 한 거고. 그 왜 필요 없겠어요? 네. 그 이유가 있다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또 막 여러 가지 제보들이 계속 많이 오고 있어요. 그 돈이 서울의 소리 돈이냐, 아니면 이명수 돈이냐. 그래서 막 서울의 소리에 전화해가지고. 1,000만 원? 그거에 대해서 또 내용을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는 이 장인수 기자가 고소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정확히 말하면 제보자 X님은 수배자가 아니에요. 혹시 수배가 돼 있나요? 수배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수배자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거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요. 저거에 동참한 것들은 다 죗값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보자 X님도 제가 있으면 죗값 받으면 되고, 그렇죠. 본인들 그딴 일들을 한 사람들 다 기다려요. 죗값 다 치르게 해줄 테니까. 그게 네.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본인들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다 죗값 치르게 해줄 테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마지막 제보자 X님의 영상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주로 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계속 뭐 성접대 이런 것들 하도 많이 들었잖아.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들이 우리한테 그 제보자 X님을 공격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반론을 다 해놨어요. 지금 제보자 X님 안 계시잖아.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트는데 지금 뭐 1,500명 중에서 물론 저희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람을 한 명 죽였어. 그게 뭐냐면 사이버 불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기자 한 명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얘네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이버 불링을 해서 사람을 죽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런 게 얘네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인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에도 이런 일들이, 이걸 그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요, 일명. 근데 지금 이것도 도가 지나쳤어요. 지난번에도, 시사타파 이종원이 사이버 불링에 의해서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자님이 돌아가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똑같은 짓을 똑같은 방법으로 얘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기자 가지고요? 굿모닝 충청의 정문영 대표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시사타파 쪽에서 저지른 사이버 불링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 근데 그때 유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네. 지금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들은 그럼 어쨌든 그분이 돌아가시는 않다 그런 거 갈 생각을 안 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서울에서 기자할 때 저는 그분이 되게 나쁜 사람으로 그 얘기를 그렇죠.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심하게 사이버 불링을 네.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서울의 소리 이해했었기 때문에. 그때 대표적으로 그 시사타파가 사이버 불링 한 사람이 정문영 기자, 그 다음에 기운내자라는 그 유튜버가 있었어요. 네. 그 집중적으로 그 기운내자가 그 시사타파 이종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엄청나게 사이버 불링을 지금 방송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런 거에 맞들리다 보니
늘상 똑같은 패턴으로.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그게 안 통해요. 옛날에 개장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그런 뭐 장윤수 기자나 그 봉지욱 기자가 욱인가 욱인가 모르겠어요. 네. 봉지 기자나 그 뭐 이명수 기자나 뭐 그들이 했던 거는 인정해.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러나 지금 뭐 어쩌라고. 내 얘기가 그거야. 그래서 어쨌든 개싸움 하자고 하니까 우리는 개싸움이 아니라 팩트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보자 X님이 실종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은 됐고 조만간 제보자 X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연락이 되든지 네. 할 것 같은데 네. 마침 이 영상은 그 전에 우리가 녹화해 놓은 영상이란 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걸 어쩌라고라고 하면서 저런 댓글을 쓰는 사람이 있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 사람은 나중에 저 자식이 그렇게 똑같이 당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 우리한테 또 도와달라고 할 텐데 안 도와줄 거예요. 네. 똑같이 당해보면 압니다. 네. 자,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자, 아까 장인수 기자에게 제보를 많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제보를 주셨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제보 차원이 아니라 나는 네. 줄 때 취재를 다 거의 마치고 네. 장인수는 리포터 편집해서 리포터 하는 역할만 했다고 보면 돼. 그 첫 번째 내가 장인수랑 인연이 맺었던 게 그 채널A 검은 육작 사건, 네. 채널A 이동재하고 한동훈하고 네. 그 사건도 그냥 나 혼자 발로 MBC가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 네. 그 파일을 전체 파일을 취재한 다음에 네. 내가 MBC한테 주고 MBC도 못 믿어서 네. 그때 황희석이랑 똑같은 파일을 같이 내가 전달해 줬지. 네. 그래서 황희석 변호사한테는 MBC에서 뭘 빠뜨리는지 봐라. 네. 그렇게 전달을 했고, 근데 MBC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이제 그 전달하고 MBC 요청에 의해서 스튜디오에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첫 번째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네. 그때 뉴스데스크 나오기 직전에 네. 5시에 네. 오후 5시에 MBC 기자 하나가 네. 내가 취재했던 파일 내용 이런 걸 다 가지고 네. 조선일보로 도망가. 실제 그 검찰 조서에 나와. 조선일보에 가. 자, 지금 MBC 어쨌든 장인수 기자한테 어떤 제보를 줬고 그 채널A가 굉장히 특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채널A 여러분도 다 아는 네. 한동훈도 엮여 있고 손중성이도 나오고 네. 이거를 다 판 사람이 제보자 X입니다. 그 혹시 장인수 기자가 취재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래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기자가 저거를 취재해야 되는 기자는 아예 취재한 게 없어요. 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기자입니까? 다 모든 거를 제보자 X님이 다 만들었고 그 리포터 그것만 작성을 한 게 장인수예요. 그 제가 알고 있는 기자는 저도 MBC에 굉장히 많은 제보를 했었거든요. 뭐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제가 취재한 거 줘요. 주면은 그분이 그거 갖다가 방송을 하죠. 그건 제 입장에서는 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기 보시면 아까 제보자 X님도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저거를 굳이 MBC에 안 알리고 내가 유튜브에 알린다. 그러면 내가 슈퍼챗 받고 굉장히 저는 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줬을까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MBC 기자가 그 자료를 갖고 조선일보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이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제보자 X님이 이 기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진짜 실망을 넘어서 신물이 날 정도가 된 게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MBC에 갖다 줬는데 MBC 기자가 조선일보를 갖고 간 거예요. 도망갔어. 네? 와. 거기에다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기레기들이에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 근데 왜 MBC랑 계속 했었을까 저 당시에? 그래도 MBC 말고는 어디가 있어요? 믿을 만한 데가 없어요. KBS랑 하겠습니까? 뭐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랑 어디랑 합니까?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이랑 똑같아. 네. MBC에서 그 당시에 그 조선일보 도망간 기자가 그 자료만 갖고 간 게 아니라 바로
제보자 X님이 신상을 갖고 간 겁니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 신원, 사건 내용 이런 걸 다 알려줘. 그럼 난 나중에 알았어. 그럼 왜 너 이런 거 어떻게 MBC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네. 라고 하니까 자기도 몰랐다 라고만 해. 그래서 그 파일이 나간 이후에 고발사주 사건이 생기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든 한동훈이든 누구든 제보자 X라는 사람이 누군지 신원 파악이 전혀 안 됐었거든.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까지 제보자 X님의 그런 신상을 몰랐다는 몰랐지, 거잖아요. 전혀 그렇기 몰랐지. 때문에 고발을 할 수도 없고 고소할 수도 없었는데 내가 이거 이 얘기도 해줄게. 이 중간에다가 김어준한테도 줬어. 네. 이거를. 이 새끼들 그때는 다 시큰둥했어. 이 채널A 사건이. 네. 그건 뭐 좀 될 수 있겠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김어준이 터지고 나니까, 지가 한 것처럼 막 방송에서 떠들었어. 뉴스공장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인가 이동재가 고소를 해서 김어준이. 네. 그러니까 김어준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자기한테 줬다고 좀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문자로 다 남아있잖아. 위증해달라고.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상이 공개돼서 고소 고발이 됐잖아요. 이번에 이명수 기자가 이름하고 다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고소 고발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아요. 누구한테 들어오냐? 바로 지금까지 제보를 했던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얼굴까지 나왔잖아. 게다가 이름까지 나오고, 그럼 신상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마찬가지로 무슨 지네가 경찰이야? 수배, 아니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수배합니다. 112에 신고하세요. 112에 신고해도요, 잡혀가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돈을 빌려줘서 안 갚았다 한들, 그게 어떻게 수배자입니까? 저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 진보 진영, 언론이라고 참칭하는 기레기들, 그리고 유튜브들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보도, 이 윤석열하고 싸우는데 이 중요한 보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데가 없어. 아까 김어준도요, 접촉을 했겠죠. 당연히 큰 데니까. 근데 거기서도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고, 나중에 이게 커지니까, 그렇지. 그때서야 이제, 줘라.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제가 왜 계속 항상 우리 뭐 기레기들은 뭐 늘상 비판하지만, 우리 대형 유튜브들도 비판을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선택적 정의. 예.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아무리 중요한 거, 이 정권을 뭐 끝장낼 수 있든 싸울 수 있는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건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제가 하나 겪어본 게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얘기는 어쨌든 신상을 깐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김어준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게 김어준이 안 받아줬어 처음에. 네. 근데 이슈가 되니까 받아줬다가, 네. 받아준 게 아니죠. 자기네들이 그냥 얘기를 네. 했는데, 네. 그게 고소를 당하니까 자기한테 자기한테 줬다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 위증해달라고까지 한 게 김어준이에요. 이거 되게 고소당하고 나서, 이 건을 해서 고소당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위증까지 요구한 게 김어준이에요. 내가 이게 참, 이런 애들, 무슨 영웅시하고 뭐,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요. 토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혹시 김어준 방송에 나가본 적 있어요? 저를 부르겠습니까? 육성은 나왔지. 육성은 나왔지. 육성은 나왔지. 이 내란범아. 육성은 니들 다 내란으로 처벌된다. 막 계엄날 제가 그 계엄군들한테 소리치던 육성은 나왔죠. 내가 공연이.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다 사람들이 엄청 우리 욕하잖아. 별의별 욕을 다 하는데 나 김어준 방송에 나갔잖아 단독으로. 나갔죠. 기억나죠? 털 묻었네. 그때 약간 솔직히 털 좀 묻었어. 털 근데 묻었지. 털 묻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독자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는 원래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털복 공장에 나갔을 때 막 환호도 장난 아니었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부지법 폭동 때 그때 그 투블럭 영상을 제가 제공을 받았어요. 제보를 받고 그거 되게 심각하다라고 해서 방송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알리려고 다 줬어. 뭐 열린 공감이나 뭐 실은, 왜냐면 알려야 되니까 빨리 잡아야 되잖아.
근데 그것 때도 제가 PD한테 줬어요. 경공. 음. 야, 근데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 대부분 제가 줬다라고 정도는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자기네가 최초 제보 받았다고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냥 일반 제보자인 거지. 예. 열받는, 근데 원래 보통 제보자가 내가 제보를 받으면 제보자 연락처를 누구한테 안 알려주는 게 맞는데 당연하지. 나는 빨리 해주라고 알려줬어. 예. 와, 근데 아침에 그 방송, 근데 얼마나 열받아요. 내가 그냥 줬잖아. 그런데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받았긴 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알고 보니까 이 제보자가 나한테 최초로 준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메일로 줬어. 근데 얘네들 그걸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큰 특종이잖아요. 왜냐면 서부지법에 불을 지르는 그렇죠. 게 찍혔는데 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안 본 거야. 그럼 누구야? 그럼 제보받은 건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메일이 먼저 왔다. 라면서 자기네가 최초 보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과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사과 받으면 뭐예요? 일반 청취자들은 다 지들이 저기 한 걸로 알고 있는. 아니야. 청취자들이 제이가 먼저 했다. 아.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야, 너네 경공한테 사과 받은 사람 있어? 난 받았다고. 자,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선택적, 그러니까 이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관심이 없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제보자 X니 엑스파일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였잖아요. 아이, 제보자 X님이 터트린 것들은요, 진짜 이 정권을 흔드는데 최대 공헌을 한 것들이에요. 그쵸. 모터스도 물론이거니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글 보세요. 다 불분명한 것들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예? 쳐해대고 있는 놈들이 장인수 같은 애들, 이명수 같은 애들 빨고 있는 애들 수준이니까 말 다 한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두 건을 더 갖고 있는데 한 건은 얘기를 못하고 한 건은 어느 정도 얘기해도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윤석열 일가에 대한 비리가 없었잖아요. 김건희랑 최은순에 대한 비리는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영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 실종돼서 못 받고 있는데 조만간 제보자 X님의 취재 그거를 우리가 제보자 X님이 우리가 연락이 되면 그거를 여러분도 알려주는데 그것도 가짜뉴스라고 할지 모르겠네. 야, 사기꾼이라고 해야 돼. 그럼 윤석열 편 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윤석열 편 들겠지. 여태까지 윤석열 일가에 대한 비리는 없었어요. 나온 게.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그게 나왔어. 그래서 어디서도 나오지 않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은.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받을까라고 되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그래서 김어준의 위증이잖아. 다 있어, 그것도 자료가. 그때 이제 김정민 PD가,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그냥 좀, 지금 한가한 친구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보시겠냐고. 그래서 만난 게 장현수야. 몇 년도인가요? 그때 채널A 사건이 2020년도 3월 말에 첫 접어됐으니까 2월 달쯤. 자, 그러면 그때 장인수 기자랑 보도한 게 제보자 X 한동훈 목소리 200% 맞다. 그거는 그 이후에 채널A 사건. 자, 그 다음에 비자금 수사도 봐주기 위협 장모님과 저축은행 사건. 그것도 내가 다 파헤쳐서 파일로 네. 준 거지. 그 다음에 진형구 그 전 한동훈 검사장. 장인 주가조사 그거는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한 거지. 이게 다 어쨌든 장인수가 터뜨린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제보자 X님이 주고. 자, 그럼 그런 지금 얘기한 것도 어마어마한 거잖아. 아까 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다 해라고 보면 돼요. 확대해 보세요. 네. 네. 뭐라고요? 배임 횡령의 전과가 있고 그가 내보낸 기사들은 팩트라는 증거가 불확실하다. 팩트라는 증거가 없는 거를 다 방송국에서 다 사실로 해서 보도를 한 거네, 이 등신아. 아무리 그래도 등신한테 아니, 등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병신한테 병신이라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사과하세요. 등신아 그래서 미안하다, 비응신아. 이렇게 사과해야 돼. 야, 네. 다 나온 거라고, 다 보도가 됐고, 윤석열 정권 때는 수사가 안 됐을 뿐이지, 죄가 없니? 수사가 안 되면 죄가 없는 거냐? 불분명한 거냐?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제보자 X님이 터뜨렸던 그런 것들이 다 가짜뉴스다. 그러면은 이 정권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윤석열 편을 들고 있는 거야. 윤석열 한동훈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쟤네들은 지금 윤석열 한동훈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면 국짐 애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나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뭐 장인수 기자가 성접대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기꾼이라며. 근데 와 저렇게 많은 특종을 해먹었어. 야 대단하다. 나는 내한테 특종 받으신 분은 지금도 저랑 연락이 되고 나는 그분한테 성접대 안 했는데 아니 참 희한하네. 지금 정권 바뀌었다고. 희한하네. 아니 한동훈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윤석열 편을 들고 김건희 편을 들고 있다고 지금 니들이 자칭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이명수 장인수 빠는 것들이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편을 들고 있다고 지금 니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되고 다 팩트로 확인이 됐는데 불분명하다라는 저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는 이 찌개들 한동훈 지금 한동훈 뭐 한동훈 무슨 뚜껑이 삼촌 뭐 그런 애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나 좀 씨부리라고 니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찍이 아니라 너네가 이찍인 거야. 그러니까 이찍하고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수로 돌아섰잖아. 보수의 아이돌 제이컴퍼니. 자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신분 관계가 있었고 그다음 7시간 녹취록이 터지고 나서 해외를 가셨잖아요. 해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작정 나가려다가 어찌됐든 베트남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때 쌍방울 내부자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을 때니까. 네. 나 그럼 발악을 하면서 싫어하더라고. 그때 이제 내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더탐사 보도하게 만든 게 그 이준수 주가 조작, 김건희 주가 조작 제3의 인물 그거였어. 거기서 인터뷰하는데 이거 왜 더탐사 주냐고 내가 가서 해야 되는데 야 이건 내가 돈 받고 하는 일이야. 월급 연봉 받고. 그 얘기를 전화상으로 하셨나 아니면은 얘 옆에 있었으니까. 하셨나요? 어디서 하셨어요? 카자흐스탄 알마트에서 했지.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사건 분석하고 파일 하는 것 이건 다 옆에서 보고 그래가지고 야, 나는 그게 더 웃겨. 형님은 가는데 왜 자기는 안 같이 가?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 카자흐스탄에서 옆에 있었는데 저 당시에 제보자 X님이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뉴탐사에게 그 한 달에 뭐 한두 건씩 제보를 주면 그거에서 제보비를 주는 걸로 해서 그 제보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뉴탐사에 주니까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그러니까 소리죠? 이 사건 내용 간단해요, 여러분들. 네. 뭐냐면 제보자 X라는 굵직한 취재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인수는 뭐 특종이나 이런 걸 했던 기자가 아니고요. 그냥 외교부 그쪽 뉴스나 다루던 변변찮은 아무도 장인수에 대해서 모를 때예요. 아니가 장인수 세계일보 기자였어. 세계일보 기자에서 MBC로 와서 네.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그 존재감 없던 기자가 제보자 X라는 사람한테 붙으면서 특종 기자가 된 거예요. 예? 특종 기자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한테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진짜 말 그대로 기자 찌끄레기가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특종 기자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간쓸게 다 빼주고 다녀야겠죠. 이 사람 때문에 특종을 터뜨렸잖아. 에? 그러니까 계속 가는 데마다 뭐 베트남 가면 따라가고 어디 싱가포르 가면 말레이시아 가면 따라가고 나중에 알마티 카자흐스탄까지 따라와서 막 계속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누가? 장인수가. 아닌 것 같던데? 예. 접대 받아면서 아니 장인수가 그랬다라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원래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래. 내가 왜 법인카드를 주냐고. 법카 써가면서 지금 많이 꼬이신 것 같아. 법카 써가면서 봐봐. 법카 써가면서 반대로 생각해봐. 여기가 장인수야. 내가 제보자 X야. 그럼 여기서 나한테 법카를 써야지. 그러니까. 내가 왜 법카를 쓰냐고 이 말이 되냐고. 그게 그렇게 된 거에는 처음에 1억,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2억이라는 돈. 이 돈은 뭐냐 하면. 잠깐만요. 그 얘기는 이따가 해요. 자꾸 이 순서대로 그냥 이따 다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이가 갈라진 게 여기 지금 나오지만 이제 제보자 X님은 이쪽하고 일을 안 하고 MBC 됐든 뉴스타파 다 장인수 일 안 하고 모든 일을 뉴탐사랑 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얘기가 좀 꼬이셨는데
내가 만약에 장인수 기자처럼 그렇게 특종에 주신 분이었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양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데 준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저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성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삐진 거야. 제보자 입장에서 내가 내 돈 주고 막 그런데 내 카드 갖다 막 여자 데리고 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아무래도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데에 제보를 준다 그러면 나는 아우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 법인카드 안 쓰고 2차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더 들어보시죠. 근데 내가 정말 웃긴 건 그런 결론은 이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종원과 척이진 더 탐사에 그런 걸 제공해서 좀 약간 뭔가 그 이종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적이 지는데 뭔가 한다. 그럼 죽이기를 하잖아요. 그거까지는 몰라 그 새끼들 뭐. 예를 들어서 굿모닝 충청. 그렇지. 그 얘기를 드리는 그렇지. 거예요. 굿모닝 충청 그 기자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래. 안타깝게 그 형이 죽기 전에 네. 우리 집 앞에 3번이나 찾아와서 네. 이종원 제발 좀 네가 좀 어떻게 말려달라. 문자 주고받은 건 내가 다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장인수 이 새끼가 이종원이랑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지금 이 형이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말려달라고 얘기를 해줘라.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갔다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종원이는 멈출 생각이 없어요 형님. 이 사건은 이종원이가 이겨요. 그래서 야 임마 이게 저 장인수 기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이종원이 이겨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그거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이정원이하고 장인수는 친했어요. 굉장히 친한 사이여서 제보자 X는 이종원을 모릅니다. 근데 이종원에 의해서 그 정문영 그 대표가 굿모닝 충청 정문영 대표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말려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장인수한테. 그랬더니 장인수가 이종원한테 갔다 오더니 이거는 이종원이 이기는 싸움이니까 왜냐하면 사이버 불링을 엄청나게 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좀 대단했죠. 아주. 사이버 불링의 거의 대가였으니까. 이 진보 진영의 사이버 불링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종원이가 이기는 거예요. 그 정문영 굿모닝 충청은 못 이깁니다. 게임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 제보자 X님한테 그 정문영이 사과하게끔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각각 의뢰 관계였을 텐데 예를 들어서 기자가 제보를 받기 위해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갑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그건 이종원이 이겨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종원한테는 이종원이 더 갑이잖아. 장인수한테. 장인수가 또 저기 종원이 형 예. 이런 또 사이잖아. 근데 분명히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한다. 삶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말려줘라. 이런 얘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좀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분이 지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심장마비로. 뭐 지병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는지는 제가 뭐 100% 모르겠으나 어쨌든 영향이 지병이 분명히 있었다. 있으셨고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계속 제보자 X님한테 계속 토로를 하고 저한테도 야 정문아 이거 어떻게 좀 안 되겠냐 그랬더니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 새끼 아무리 저거 해도 뭐 더 길길이 날뛰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게 만약에 뉴탐사가 아니라 시사 타파인가요? 그 채널이? 그냥 그쪽으로 갔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완전 쌍수 들고 환영했겠죠. 네, 그런 특종을 터뜨리고 싶은 누구나가 다 터뜨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제보자 X님이 저희 만날 때 지금 사라지시기 전에 이거 네가 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솔직히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중요한 아직 보도를 못한 게 있어요, 저희가. 자, 근데 사람이라도 욕심은 있어요. 근데 가끔은 그 욕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영상 또 들어보시죠. 누구 이기고 지는 사건이 아니고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든데 그거 그만두라는 게 그 좋은 짓이냐? 너 기자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근데 사실 그 이 사건은 이종원과 관계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명수 기자랑 관련이 있는 거지. 이종원은 원래 관련이 없는 건데 이종원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팬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들어간 거죠. 사이버 불링. 아, 그러니까 김동건 기자 사이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 아까 장인수 기자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한 거는 그러면 그 시점이네요. 그러니까 나 그 이유 저 탐사에 제공을 하고 장인수 기자가 지랄 발광을 했다라는 그렇지.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내가 그 파일을 만들 때 네. 그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제3의 인물 그 네. 기타점사에서 2번인가 3번 보도했어. 네. 그 파일을 내가 만들어서 줬어. 네. 그리고 그 알마티에서 영상 인터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이놈이 발광을 하는 거야 옆에서. 그 너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일하는 건데 내가 지금 MBC에서 너네 그 큰 사건 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변호사비 한 번 사줬냐 니들이 차비 한 번 줬냐 어? 내가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 네. 그것도 다 자기가 해야 되는. 자, 지금 제보자 X님 말로는 뭐 변호사비를 원래 변호사비 안 대줍니다. 네. 그 다음에 차비는 주는데 원래 저도 받아본 적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방송국에서 제보료 같은 거 있는데 못 받으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안녕하십니까.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저도 네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자, 근데 지금 제보자 X님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어쨌든 간에 뭔가 받은 게 없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섭섭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흐름을 이따가 뒤에 나오시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점점 자신을 기계처럼 대하는 것처럼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장인수한테 제보자 X는 진짜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아닌 그냥 내 특종을 뽑아먹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사람을 본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끈끈하고 저처럼 예를 들어 제보자 X님과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라면은 어떤 뭐 사서 문제가 있거나 뭐 해도 저렇게 틀어질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로 제보를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근데 저 시점 때 보면 사실 장인수 기자가 굉장히 힘들어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죠. 그 다음에 MBC도 거의 윤석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입지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릴 것 같다.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럴 것 같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문자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 입장에서는 특종에 목마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자기가 취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나온 게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아. 알겠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제보자 X님 일본을 갑자기 급하게 가시게 됐는데 그때 장인수 기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 여기 있겠대요? 자기는 조금 더 있다 간다고. 왜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모르지. 여자 때문이야. 그러니까 제보자 X님이 어차피 에어비앤비도 빌려놨겠다. 갑자기 가시니까 뭐 기간도 남아있겠다. 그 비행기표 다 끊어줬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치, 그러겠지. 물론 제보자 X님 그게 싫어서 먼저 가신 그런 것도 것도 있지만. 그러면 제보자 X님은 인천공항에서 잡혔어요. 경찰에. 바로 구속되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도 궁금해하셨는데 상식적으로 그날 제보자 X님이 급하게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날 에어비앤비에서 갑자기 이상한 막 신음소리가 나고 막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나서 네, 나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보고 열이 받아서 네, 딴 어떤 여자랑 장인수 기자가 뭐 뭔지 모르겠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네. 이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보도 주고 싶지 않겠죠. 네. 자, 그러면 보통 그렇게 됐을 때 나 일본 갈 거야 라고 한다라 그러면 원래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본인은 남고 네. 아니 제보자 X님 때문에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왔는데 네. 제보자 X님은 가는데 온 객이 주저앉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니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러 카자흐스탄을 갔어. 근데 그 같이 있던 사람이 간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같이 오죠. 같이 가죠. 같이 오죠. 아니면 같이 나가고 나는 한국에 들어가겠다. 한국으로 들어오든지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경우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뭐 법인카드도 주고 네. 집도 주고 하면은 뭐
좀만 더 있다 갈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혼자서 너무 좋을 수도 있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아니면 청소를 더 하고 가셔야 되고. 아니 내가 카자흐스탄에 있는데 와서 나를 보러 네. 나는 갈 거야 그랬는데 내가 그럼 뭐라 그래 미친놈 아니야 이러지. 야 정신병자냐 너 왜 있냐 같이 가야지 이러지. 누가 남아 있습니까? 맞아, 이게 정말 궁금해요. 형 갈 때 법인카드 주고 가다 여기 어차피 3일 더 남았지. 3일 더 놀다 갈게. 아니 모든 걸 상식적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데? 예. 그래서 며칠이나 더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며칠 더 있다가 왜냐면 형님이 아무도 모르게 일본을 가는데 한국을 경유해서 가는데 인천공항에 경유하려고 내리자마자 기다린 검찰 애들한테 체포가 되고 체포됐잖아. 예. 체포돼서 아무도 모르는데 형님이 알마티에서 일본으로 가는데 경유주가 인천에 잠깐 경유한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서 체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또 들어보시죠. 네. 그다음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무슨 소식? 장인수 기자가 그것까지 소식 모르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호랑이 재단 이한기 변호사님 연애로 와서 네. 장인수가 메일을 보냈더라. 네. 그래서 출력해서 줬는데 거기 1번이 뭐냐면 이제 4억.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메일을 보낸 거야. 아니면 전화로 했겠지. 그러니까 네. 1, 2, 3, 4, 5, 6, 7, 8, 9 쭉 써 있어. 근데 1번이 형님 구속된 그 내용의 후원 방송을 시사타파에게서 하게 해주면 네. 4억을 주겠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카자흐스탄에서 제보자 X님이 체포당한 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제보자 X님이 증언으로 얘기하면 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한국에 와서 그 메일을 보낸 거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미 제보자 X님이 구속된 상태에서 제보자 X님을 도와주는 그 후원 방송을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게 나는 되게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물론 고마운 걸 수도 있어요. 고마운 걸 수도 있는데 아니 어차피 카자흐스탄에서 어떻게 그걸 구상을 했을까?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 주식이 2억이 물려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사업을 받아서 조금 그럼 2억은 내가 갖고 2억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퉁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자, 그건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제보자 X님이 아무도 모르게 일본으로 가다가 인천공항에 이제 경유하려고 내렸는데 기다리고 있던 검찰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바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그 제보자 X님 변호사를 통해서 이명수가 접촉을 해요. 장인수가 접촉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시사타파 이종원이 제보자 X 후원 방송을 해줄 테니 4억을 줄 테니 후원 방송을 하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보자 X는 거절했죠. 왜? 그게 시사타파 이종원이기 때문에. 자, 이종원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문영 그 굿모닝 충청 그 대표가 죽게 만든 장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이 사람하고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그 기자분하고 친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굉장히 돈이 필요하신 상황이에요. 구속까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을 했던 게 제보자 X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이 제보자 X님의 후원 방송을 하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제보자 X님 없이 했는데 뭐 그게 허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는 제보자 X님은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모르겠어요. 그때 후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네. 뭐 일부 제보자 X님한테 줬을 수도 있고 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줬다고 하면은 받았겠죠. 그러면 한번 또 물어볼게요. 그럼 그 제보자 X님의 그 후원 방송을 허락도 없이 또는 허락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모든 돈을 다 줬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만약 받았다라고 하면. 자,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후원금 4억을 보장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장인수 기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면회 오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셨잖아요. 그렇지, 풀려나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장인수 기자가? 풀려나고 나서 그때가 장인수가 뉴스데스크에서 네. 외무부 출입 기자로 출입할 때야. 네. 근데 외무부에 별로 할 게 없잖아. 네.
근데 그때 어떤 게 있냐면 최재형 목사님이 디올백 사건을 취재를 한 상태야. 네. 근데 장인수 얘는 뭔가 이제 또 뜨고 싶은 거야. 네. 내가 이거는 최재형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네. 최재형 목사님 걸 가지고 MBC에 갔어. 네. 제가 한번 떠보려고 또 네. 특정 기자로. 그러니까 MBC에서는 거부했어. 네. 왜냐면 이게 몰카 논란도 있고 하니까, 취재윤리 논란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MBC에다가 제보잭스가 이렇게 취재한 거 자기가 다 확인했다. 확인했으니까 옆에서. 네. 그 말레이시아 최은순 관련돼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MBC에서는 그러면 제보잭스 취재한 거하고 디올백 사건 같이 가지고 오면 TF팀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 이 장인수 이놈이 나름 기술을 쓴 거야. 네. 최재형 목사님한테 가서는 제보잭스가 그거 주기로 했다. 네. 취재 파일. 네. 그러니까 최 목사님도 재영 형은 나도 오래전부터 알아. 근데 너 큰 사건에 어떤 제보를 하잖아. 네. 사람 인생이 흔들릴 만큼 힘들어. 네. 근데 나는 사실 지금 그 디올백 그 몰카 최재형 목사가 취재한 거 그걸 가지고 딜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뭐냐면 아까 그 제보자 X님 얘기했듯이 MBC에서 제보자 X건, 최목사 건 두 개를 같이 갖고 오면 이거를 팀을 하나 꾸려서 특종을 하게끔 해주겠다. 자, 이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 그 몰카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몰카가 약하니까 두 개 갖고 오면 주겠다. 그거예요. 그렇죠. 두 네. 개를 묶어서 갖고 오면 네. 해주겠다라고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수가 무슨 짓을 했냐면 최 목사님한테 가서는 제보자 X가 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주십시오 했고, 제보자 X한테는 최 목사님이 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최 목사님하고 제보자 X님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오해가 돼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를 나중에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양쪽 두 분 다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간에서 장난친 게 장인수였었어요. 그 장난을 친 게 장인수였다. 그래서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오해를 막 차단해놓고 이거 보면 안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틀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장인수예요. 자, 근데 네. 이게 어쨌든 그때 디올백 몰카 그거 갖다가 말도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인수 기자가 MBC를 나오게 된 계기도 됐죠. 네. 그걸 디올백 보도를 했는데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는데 하나도 뒤집혀지지 않았다. 그 당시에 어쨌든 디올백 영상을 찍은 거는 누가 찍었죠? 그 이명수 기자가 찍었나요? 아니면은 최재형 목사님 찍었죠. 아니면은 디올백. 장인수 기자가 찍었나요? 최재형 목사님 찍었죠. 그러면 지금도 장인수 기자는 한 게 없네요. 네. 달라는 거네요. 장인수 기자는 뭘 취재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장인수는 취재한 게 없어, 본인 스스로. 그 이명수 기자는 그래도 7시간 녹취록을 했고, 그다음 최재형 목사는 했고, 제보자 X는 다 갔다 오는데,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장인수 기자가 이걸 보도한다고 해서 장인수 기자가 책임을 지는 건 없어요. 자, 장인수 기자가 7시간, 예를 들어서 디올백을 얘기를 하잖아? 디올백 보도를 하게 되면, 누가 힘들어지나요? 최재형 목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도를 하잖아? 그 말레이시아 거? 그 누가 힘들어져? 제보자 X님은 제보자 X님이 힘드는 거예요. 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큰 사건들은 많이 했는데 네. 그냥 나도 너무 힘들었어. 우리 가족도 힘들어. 네. 근데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님이 그 어떤 갈등하는 마음을 안단 말이야. 네. 그 최재형 목사님은 그걸 안 주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 네. 이 파일을 들고. 네. 근데 최재형 목사님한테는 제보자 X님이 주기로 했다고 하고 네. 나한테는 최재형 목사님이 이거 주기로 했다고 하고. 나는 네. 그 디올백 보도 한참 전부터 무슨 내용이 다 알아. 네. 난 뭐 영상도 보여주고 했으니까 이놈들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최재형 목사님이 나를 직접 만나려고 했어. 네. 근데 나는 그때 최재형 목사님이 이명수, 장인수 얘네들이랑 어울린다는 걸 알고, 왜냐면 장인수 이놈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내가 차단을 했었어. 네. 그 연락이 서로 안 됐지.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최재형 목사님 둘이 만나가지고 다 얘기를 나눴던 내용이야. 네. 근데 이놈이 이제 나한테 와서 말레이시아 이걸 달라고 하니까 네. 내가 이제 그놈의 밑바닥을 다 봤잖아. 네. 그러다 야 이건 안 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기 나온 게 같이 주셨던 거 이거 다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종원 방송에서 한 번만 출연하세요 하면 그럼 거기 매덕 나옵니다. 형 어려우신데 그러니 그래서 내가 그것도 거부해. 나도 물론 힘들어서 유탐사에서 대여받아가지고 물론 그건 나중에 이제까지 정리가 됐지만 힘들었지만 그런 새끼들도는 내가 그리고 장인수라는 놈이 그런 식으로 해서 유명한 기자가 된 다음에 이게 사회적 공헌이 아니라 자기가 유명한 걸 이용해서 또 다른 취재원들한테 뭐 뜯어먹고 뭐 이런 식으로 접대받고 룸사롱 성접대받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어찌됐든 재판 끝나고 출국 금지가 풀린 다음에 난 다시 일본으로 갔어. 왜냐하면 내가 있으면 그 말레이시아 파일 다 뺏겨버리면 또 지금 얘기한 거는 그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기자들은 모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좀 속상했고 그 다음에 쇼는 아니죠. 네. 예. 가장 큰 거는 해외에서 여자 데리고 온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 좀 들으셨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 알마티에서도 갑자기 오신 게 뻔히 있는데 여자를 그 숙소까지 데리고 와서 그쪽 여자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 짓거리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 나는 간다 이러고 가는데 쫓아오지도 않고 저는 더 있을게요 하면서 심지어는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도 그 법카를 그런 술집에 가서 쓴 내역이 쫙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솔직히. 네? 사람이 할 짓이에요? 형님은 지금 가다가 갑자기 붙들려서 구속이 됐는데. 네. 그 구속된 상태에서도 법카를 계속 긁고 있었던 게 장인세요, 알마티에서. 자, 하여튼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 뭐랄까 우리가 폭로하는 거라는 것보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글로 쓰는 거랑 텔레그램은 제가 공개했었잖아요. 말로 하는 거랑 좀 약간 다르거든요. 자, 이거 좀 들어봅시다. 틀어주세요. 골치 아플까봐. 외부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본에 왔나봐. 네. 그래서, 형 계신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나 여기 시골이다. 그래서, 형 가도 돼? 그러니까 와라, 오는 거야. 뭐 어떻게 가는 건데? 그럼 비행기 타고 와라. 그러니까. 그럼 가면은 그 파일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자를, 너는 내 가족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하지 않느냐. 이거, 내가 구속되는 과정 이걸 다 우리 가족들이 이제 봤는데 네. 이것도 터뜨려서 뭐 내가 유명해지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네. MBC 너네들이 채널A 사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너네들 변호사비 100원이라도 줘봤어? 다 나중에 내가 다 감당하고 너네들은 다 나 몰라 알아 했지. 그리고 너는 그럴 자격이 없잖아. 내가 이런 문자를 주고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놈이 아니 그러면 주식 그것만 주면 다 주겠다는 주식을 네. 그럼 그거 빨리 그러면 나 이거 대출 받은 거에 갑자기 그래. 그러면서 이거 이거 빨리 팔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국 떠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해요? 막 그래. 그럼 내 대출 이자 내가 내줄게. 라고 해서 나 1년을 넘게 내줘. 그놈한테. 내가 그걸 내줄 의미도 없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주식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 이거요. 이제 제보 줄 게 없으니까 그 주식 갖다가 내가 봤을 때 이 주식이 어쨌든 2억이 오간 건 맞아요. 2억을 줬고 그 다음에 주식을 투자를 한 거고. 근데 이거 갖다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막 접대받고 막 딸그닥 거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제보를 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 네, 돈을 달라고 한 거죠.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네. 계속 자기가 본인이 그 비상장 주식 2억을 산 것도 네. 이 양반한테 어떻게든 비율을 맞추고 특종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옆에 붙어 있었는데 네. 뭐 물론
여기 법카를 갖다 쓰면서 옆에 붙어 있었지만 계속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형님이 유탐사랑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형님이 구속에서 석방되고 일본을 가셨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도 이제 특종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나는 너랑은 이제 절대 안 한다. 특종 못 준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식 그 돈 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주식 달라고 한 적이 없다가 나 사실은 이거 저기 대출 받아서 그것도 사준 거고 해서 이자도 나가고 막 이런데 내가 여지껏 갚냈는데 돈 달라고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야 그 이자까지 내가 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인수 기자가 해명 영상을 며칠 전에 올린 거 보면은 네. 제보자 X님과의 지금에 대한 대화 내용이 있어요. 네. 저희도 다 갖고 있지만 그 결론은 그거에 대해서 점점 이제 막 돈 달라 욕을 시작. 그다음부터 이제 욕하고 막 어차피 더 이상 여기 특종을 받아낼 게 없으니까 돈은 내가 빨리 받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여지껏 형님 하던 사람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근데 거예요. 가장 가장 중요한 거는 변호사 입회하에서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제보자 X님 말대로라고 하면 뭐 장인수 기자도 그 정도에는 수긍하는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장인수 기자가 주식으로 준다 그랬는데 돈으로 달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의 가치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 그 다음에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 이거 곧 상장될 거다, 그런 얘기는 했겠죠. 그러면 기자가, 그 당시 기자 승인분에 2억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상장 주식이 잘 될 거라는 정보를 들었잖아. 그게 합법인가요?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게다가 지금 기자신 분 장인수 기자 이름으로 돌리면 이게 큰일 나니까 네. 돈으로 달라고 제3자 명의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만약에 이게 제보자 X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다 맞습니다. 저도 그거 잠깐만요. 3천만 원을 제 얘기는 그 얘기는 조금만 이따 네, 드릴게요. 제보자 X님의 말이 맞다라고 하고 그다음 장인수 기자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 장인수 기자는 2억을 빌려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보자 X님은 2억을 투자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아직까지 갖고 있고요. 근데 그 주식이 장인수 이름으로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이 지금 보관돼 있다. 네. 그럼 결론은 둘 중에 어떤 말이 맞다라고 보면 이 주식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주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주식에 3천만 원도 넣었잖아요. 네, 저도 넣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주식을 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계속 오고 가는데 돈을 갚아라. 왜냐면 둘이서 뭔가 쓰질 않았대요. 제보자 X는 뭐 쓴 거 있어요? 각서 이런 거? 아니 주식 그거를 그 법무법인 안에서 네. 작성을 했어요. 변호사 저걸로. 자, 혹시 그 네. 장인수 기자도 그때 그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작성했죠. 당연히 작성했죠. 그 작성했어요? 네, 주식을 다 장인수 당연히 기자도? 샀으니 장인수 자기 명의로는 작성을 안 했지. 다른 제3자 명의로. 그러니까 쓰긴 쓴 거예요? 네. 장인수가 직접? 그렇죠. 확실해요, 그건? 장인수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제3자 명의로. 그 어쨌든 그 네, 변호사 그렇죠. 입회하래. 당연하죠. 네. 근데 장인수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거든요. 아이 그건 아니지.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 있을 거 아니야, 누구 하든. 네. 그거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차명계잖아요, 결론은. 네, 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제보자 X님이 150 이자를 달라 그래. 그래, 이자 주겠다. 네, 뭐 매달 이자를 150, 1년을 네.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줬다고 주장을 하지만 장인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요. 아니 좋습니다. 네. 네, 그건 어차피 나오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지금 신빙성은 누가 있습니까? 비상장 주식을 내부의 정보로 인해서 오를 것 같아서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직 상장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그렇죠. 못하고 있으니까 돈으로 달라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전에 지금 사기꾼이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하필이면은 어디야 그 나라 이름이 자꾸 카자흐스탄에서 네. 그 딸그닥 거리다가 걸려서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겠다. 솔직히 나 같아도 그러겠다. 둘이 같이 여행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저기서 따그닥 소리가 나가지고 설거지 하나 가봤더니 그게 갑자기 여자가 있으면은 그럼 열받죠? 안 받? 여러분들 아무리 친해도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 난리 나죠.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만 헐레벌떡 김영철 같은 검사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쪽에도 아니 김영철 헐레벌떡이라고 다들 비판하면서 우리 쪽 헐레벌떡은 아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네. 에?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우리 쪽 헐레벌떡은?
왜 이렇게 이중잣대를 자, 어쨌든 그래요. 만약에 이거는 어쨌든 그쪽 목격한 사람은 우리 제보자 X님이니까. 자,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이거의 싸움을 시작한 거는 그 제보자 X님이 사기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보 주는 거에 대해서 아까부터 가짜. 지금 그가 어느 정도로 나쁜 사람 만드냐면 제보된 게 다 잘못됐다. 그 다음에 사기꾼이다. 전과자다. 얼마 전에 전과자라는 표현해가지고 그 명예훼손으로 이기신 것도 있던데, 그죠? 뭐 비록 5만 원을 받긴 했지만, 자 주식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어쨌든 제보자 X님이 와서 이걸 뭐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법적인 싸움이 들어갈 거고. 그럼 법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돈 갚아라, 돈 갚아. 넌 내가 돈 갚아라 해서 대답하길 원하는 거냐? 너 나 지금 나한테 너 그렇게 의도적으로 마치 각서랑 그런 게 없으니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서 차용증을 쓴 게 없습니다. 돈을 갚아라라는 그 문자가 내가 갚을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돈이 빌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유도합니다. 근데 아니야 주식으로 줄게. 주식으로 줄게.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렇다. 자,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 그럼 장인수 기자랑 지금 보면 2020년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하고 취재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금품도 제공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게 네. 장인수가 썼던 네. 카드 내역서요. 이건 법인카드 내역. 접대서류. 서류 봉투에 장접대서류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장인수 기자가 조용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건 아니다. 조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들어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장인수는 자기가 그 해명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안 키웠는데 사실 이거를 키운 게 장인수의 절친 이명수가 키운 거예요. 그다음 봉지. 이명수가 완전 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제3자가 껴들어가지고 갑자기 우리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정인이 아빠래. 나 솔직히 정인이 아빠 되고 싶어. 근데 죽은 정인이 아빠가 될 수가 없죠. 내가 정인이 아빠였다면 정인이는 죽지 않으니까. 무죄 나온 것 같다가도 뭐 이상하게 얘기하고. 자, 근데 어쨌든 그건 지나간 얘기니까 걔네들 수준이 딱 그거예요. 근데 저 서류 누가 갖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제보자 X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서류 다 우리한테. 저는 제가 얘기 드리는데 아까도 막 사과하라 그러시는데 자, 우리가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경고하는데 이거 개싸움할 필요 없어요, 서로. 아까 어떤 분은 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을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 힘쓰려고 이 아만다 미디어 만든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도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을 좋아할까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빨았을 뿐입니다. 지금도 계속 제보가 오습니다. 예전에 이명수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얼마나 깠다. 네. 이명수는 뭐 대놓고 족바 자기가 조국 지지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개장수랑 어울린 애들이 이명수가 개장수랑 절친이야. 개장수가 어땠던 놈입니까? 에?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 욕을 하고 김혜경 여사까지 소름 끼치는 여자라고 했던 게 시다타파 이종원이에요. 나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돼. 족바드 여러분들 민주당 똑같아요. 맞아요? 이명수 똑같아요. 개장수하고. 내가 서울의 소리에서 잘린 이유가 그거예요. 조국 같다고. 조국 같다고 잘렸어요. 나는 근데 족같다고? 족같다고. 족같다고 바로 잘렸어. 족같다고 잘렸네. 족같다고 진짜 족같다고 잘렸어. 완벽한 족바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민주당이 잘 되길 원하지 않아요. 조국 혁신당이 잘 돼야 민주당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여태까지 보면은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 쪽으로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딱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는 동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정성호 장관을 계속 하고 있지.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족바들이야. 족바들은 그냥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 보고 주변 사람들 갈라치려고 다 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보수로 바꿨잖아. 나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 보수야. 나 이제 진보라는 소리 나한테 하지 마라. 진보 아니니까. 자,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민주진영에, 아니, 조빠가 여당입니까? 조국이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야권 조국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어요. 대통령실에서 야권이라고 따옴표 야권 조국. 근데 우리 정대표께서 여권 조국이라고. 아니, 나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 이명수 기자랑 봉지욱 기자랑 장인수 기자 민주당원입니까? 모르겠어요. 혹시 조국혁신당에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청래당하고 저기 조국당 이중당적 아닐까? 청래당과 조국당.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왜 자꾸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버리세요. 이 민주당이라는 그런 걸 버리시고 얘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들이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을 좋아하고 그냥 얘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과 우리랑 같은 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자, 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장인수 기자에 대한 걸 민낯을 다 얘기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기회는 내가 오래 봤어. 네. 정원이는 내가 장인수에 대한 민낯을 얘기할 때 항상 옆에서 같이 들었지. 근데 나는 그동안 정권 바뀌기 전에 이런 부분이 생겨난다면 타겟은 우리가 돼. 그럼 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네.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이게 다 오염이 될 수도 있어. 네. 그리고 7시간 녹취록 사건도 이 관계가 밝혀지면 오염이 돼.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한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네 한동훈, 이재일, 장인수의 어떤 커넥션, 그 다음에 장인수라는 친구가 네. 지금 타이틀을 뭘 걸고 있냐면 저널리즘을 걸고 있어. 네. 이건 저널리즘에 대한 모독이야. 그리고 내가 엊그저께 그 언론계 큰형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걔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 형님은 언론계 전설적인 분인데 네. 와서 자기가 인터뷰한 걸 한번 영상을 쓰게 해달라고 그러더래. 네. 근데 그 형님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네. 그 소개도 내가 시켜줬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하니까 영상에 그거 걸고 있대. 그 뉴스타파가 그 리영희 교수의 어떤 멘트는 시그니처처럼 하듯.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 놈인지 몰랐다. 너 진작 너 왜 얘기 안 했냐. 그 전에 형님 이거 얘기했으면 이거 터뜨렸으면 네. 윤석열 정권에서 서로 다 똥칠을 하는 거다. 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난 된다. 근데 하지만 장인수는 적어도 저널리즘을 걸 자격이 없다. 정의를 말할 자격도 없고. 씁쓸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널리즘. 네.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럼 그 전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냐.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과 힘을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지나고 나서 뭐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얘기했던 것도 저번 맨 처음에 방송했을 때도 맨 처음에 시작이 제이야, 너가 이 영상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이용을 하지 말고 이 영상이 나가서 이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셨거든요. 평소에 어떤 게 가장 힘들어하셨나요? 제보덱스님. 제보덱스님 같은 경우 사람에 대한 배신이 제일 크죠 일단. 예. 믿었고 같이 했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 계속 뒤통수. 검사 새끼들만 나쁜 놈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아까 얘기 나오시듯이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이쪽 뭐 기자들 다 만나고 같이 일을 해보고 했을 때 정말 이용만 해먹는다. 제보잭스님 왜 가면을 쓰시냐면 얼굴 노출이 돼서도 안 되고 그 김성태 쪽에서 뭐 진짜 10억 걸고 사채시장에 죽이겠다고 목 다우라고 막 이럴 정도로 신변의 위협도 노출이 되지만 또 하나는 일상생활이 안 돼요. 얼굴을 만약에 까고 하면은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가족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면을 쓰고 처음부터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본인도 또 전과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한 건데 이번에 저것들이 이명수가 아주 큰 사고를 쳤죠. 정말 대형 사고를 쳤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면 됩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주장하듯이 뭐 2억 실질적으로 저기 그 누구야 이명수가 1,000만 원 줬다는 거는 그거는 알지도 못하는 놈이에요. 예. 그건 정말 명백하게 그거는 그 법적으로 적용이 될 거고. 자, 1,000만 원 받은 건 맞아요. 1,000만 원을 누가 줬냐? 장희수 기자가 그 1,000만 원을 그 제보자 X님 가방에다 넣으면서 현금으로 예, 100만 원을 넣어주면서 이거 서울의 소리 쪽에서 1,000만 원. 이명수가 1,000만 원 그 네. 뭐 이렇게 모금한 거에서 현금으로 갖고 온 거니까 거기 돈 많으니까 써도 됩니다 형님 하면서 쓰라고 준 돈이에요. 네. 그 제보자 X님은 아예 몰라 이명수를.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만난 적도 대해서는 없고. 제보자 X님이 그걸 갖고 계시니까 그거는 그거를 보고서 나중에 제보자 X님이 나오시면 근데 갑자기 그걸 대뜸 이명수가 빌려간 1,000만 원 갚으라고 이런 식으로 사기치면 네가 사기꾼이야 그게. 자,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논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제보자 X님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립에 서시고요. 돈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제보자 X님이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게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는 책임을 지겠다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도 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쨌든 돈 관계는 중립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 저널리즘입니다.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그 장인수 기자 입장에서는 사기꾼이었다, 자기를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누가 누구를 이용한 겁니까? 그리고 누가 이득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명수가 그리고 기자입니까? 기자 맞아요? 기자 맞죠? 왜 그래? 서울의 소리 기자예요. 촬영 기자. 이명수가 기자예요? 7시간 녹취록 말고 뭐 했죠? 뭐 취재한 게 있어요? 글이나 쓸 줄 압니까? 에? 내가 뭐 서울기계공고 야간이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우리 때 서울기계공고에 야간 갈 정도면 중학교 때 한 반에 한 뭐 60명 몇 명 있으면 한 50등 정도 하면 가더라고. 예. 아유, 너 아니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아무것도 배운 거 없이 여지껏 그 서울기계공고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서울의 소리 기자. 아니지 그 전에 저기 우리 삼촌이었잖아 삼촌. 뭐? 삼촌 웨이터 삼촌. 명수 삼촌이라고 불렸잖아. 뭐 웨이터 할 수도 있지. 뭐 그게 뭐야? 아이가 장기간 웨이터 그 삼촌 웨이터 하다가 서울의 소리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뭐 그 전에 뭐 다단계도 했었다며. 다단계 해서 친구도 끌어들이고 했었다며. 네. 내가 이거 딱 깔 거야 명수야. 너 네가 살아온 과거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살아온 놈인지 누구한테 감히 네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지 너는 어떤 아니, 일을 하고 살았는지 다 얘기할 거야 내가. 내 앞에서 이렇게 하면 꼭 내가 제보 주는 거야. 아니요 나 따로 전화 그 동창 그 다단계 때문에 저기 그 고생한 동창 제보 받았고요. 그다음에 너 야 명수 삼촌 있던 룸사롱 거기까지 얘기. 제보 거기에서 받았대.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까지 다 지금 증언해 줄 사람까지 내가. 자, 근데 저는 이명수 기자에 대한 거는 저는 빠질게요. 왜냐면 저는 서울의 소리 기자였기 때문에. 나는 네. 데이 컴퍼니는 저는- 그 같이 일을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들은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를 해버리면은 저는 이게 서울의 소리와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서울의 소리에서 많이 배웠고요. 뭐 안 좋은 감정도 많이 있어요. 그때 한번 풀긴 했고. 하지만 저는 이명수 기자 개인적으로 서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랑은 아무런 관련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가 감히 어디 뭐 내 돈 갚아라 네가 돈 빌려준 적도 없는데 직접 빌려준 적도 없는 돈을 빌려줬다고 사기를 치면서 왜 네가 그딴 짓거리를 하는지 네 과거에 대해서 내가 다 털어줄게. 딱 기다려 너는. 털보야? 너 말티즈 잘 있냐? 말티즈 강아지? 자, 학력 비하는 학력 비하한 거 아니에요? 예. 안 합니다. 안 씁니다. 네. 점수가 안 돼서 거기 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선문대 나왔다고 통일교 여기서 얘기해. 선문대 제가 사실 학보사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통일교에서 잘 알아. 근데 내가 그 학교를 졸업을 못했어. 졸업을 못했는데도 나한테 선문대 갔다고 비하하는 거야. 나 수능 300 몇 점 맞았는지 아냐? 난 15등급에 재수해가지고 400점 만점에 300점 넘었는데 선문대 법대 갔다고. 이거 졸업을 못했지만 다 다른 대학교를 또 갔어요. 자, 근데 그래서 무시하는 애들한테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절대 공고 야간 나왔다 그래서 내 친구도 공고 야간 나왔거든. 근데 지금 가방회사 사장이에요. 꾸벅꾸벅 안녕.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나 제보를 주더라고. 아니 내가 아니 나는 솔직히 개인적인 이명수에 대해서 까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이런 쓰레기 짓거리를 했잖아요. 뭐 기자도 아닌 하여튼 명수 삼촌
제보가 막 들어와. 제보가 막 들어와. 어떻게 살았길래 평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제보가 막 들어오는 거 어떡하라고? 에? 그럼 앞으로 제보자 Y라고 합시다. Y, X님을 우리가 이제 조만간 모시고 Y. 자, 그리고 나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계속 이 댓글, 막 짜증나는 댓글이 자꾸 나오는데, 야, 우리가 이거 돈 벌려고 하냐? 야, 지금 오늘 채팅 수익 19만 원이에요. 야, 우리 방송하면은 더 많이 나와.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이걸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안 해요. 왠지 알아요? 돈을 목적으로 하려면 지금 정청래를 빨아야지. 그 다음에 청래 빨고 청래 빨고 어준이 빨고. 아이고 어준이 형, 우리 내가 임마 우리 이동형에 나왔어 동영이 형 그러면 차 사주고 그러잖아. 우리 있잖아요. 야 지금 이번 달 다음 달 어떻게 버틸 거야? 원래 우리 채널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야 나 다음 달 월급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180만 원 나와 이 사람아. 근데 아만다 미디어에 지금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희한하게 아만다 미디어가 중도층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보수 쪽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왜냐면 우리는 그 중도 보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선 이제 이미 다 끝났어. 서로 패가 나눠져가지고 저 문파 그다음에 우리 진짜 찐 이재명 대통령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해서 아만다 미디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돈 있어야 됩니다. 돈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지키는 세력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건 여러분들 그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정치인도 그렇고 말로는 다 이재명을 걸어놓고 이재명 정부의 해악질을 하는 것들, 뒤로 딴짓거리 하는 것들,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우리 공통된 의견 수박들 깨부셔야 된다. 민주당의 그렇지. 썩은 수박을 도려내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수박 깼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예? 그때 다 우리 손가락질 했어요. 야 나는 끌려갔다. 다 손가락질 했다고. 수박 깬다는 이유로 천하의 나쁜 놈이 됐었어요. 근데 잘못한 겁니까? 지금 지나서? 야,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수박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해서 그때 수박을 깨주셨던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좋았다.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진짜 그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벌려고 수박을 깼어요. 뭐 욕을 안 먹으려고 수박을 깼어요. 그 온갖 욕 다 먹어가면서 돈 버는 것도 아니야. 내 돈 써가면서 그걸 왜 했겠습니까? 옳은 길이니까 한 거예요. 옳은 길이니까. 어? 옳은 길이니까 한 거예요. 누가 편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그냥 앉아갖고 그냥 돈이나 그냥 슈퍼챗이나 땡기고 돈이나 벌면 그거만큼 좋은 일이 어딨어요. 왜 그런 편안한 길 놔두고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갑니까? 왜 하겠어요? 가끔 우리 둘은 정말 또라이 같아. 아무도 안 하는 거 해요.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나 어제도 생각해 보니까 계속 통장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 시계도 팔고 뭐도 팔고 이제 드론도 팔 건데 근데 사실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만다 미디어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오늘까지 12,000명이 늘었어요. 이건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겨우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정말로 25,000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37,000을 가고 있거든요. 조만간 4만이 될 거고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유입되는 분들은 우리가 물론 이런 폭로 방송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폭로 방송보다 더 좋은 방송을 많이 할 거예요.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도 우리의 말을 100%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서 알아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그런 뭐랄까 국정 운영과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당을 버렸습니다. 민주당원이에요. 민주당을 버렸다는 거는 민주당만 무조건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언제든지 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사실 얘기해 보세요. 선한 영향력이 뭡니까? 약자를 돕고 강자와 싸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이기도 해요. 자, 지금 강자는 우리입니까? 아니면은 장인수 기자 쪽입니까? 장현수 기자 쪽이죠. 자, 우리는 게임도 개무시 당하고 있어요. 게임도 지금. 안 되지. 얼마나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저희 있잖아요. 막 신상도 털리고 막 아니 집까지 근데 찾아오고 전화하고 난리가 참 납니다. 신기한 게 우리 쪽 정치인들은 다 선할 거라는 착각. 우리 쪽 기자들은 기자고 저쪽 기자들만 기레기래.
우리 쪽은 기레기가 없습니까? 나 그리고 우리 쪽 유튜브들은 다 정이야? 극우 유튜브는 다 쓰레기고, 물론 극우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다 쓰레기입니다. 근데 우리 쪽은 없어요? 에? 천지의 빛깔이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수박들 다 존재하고요. 서삼석이 같은 가결파가 심지어는 최고위원인 상황이 지금 민주당이에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하고 왜 싸웁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맨날 와갖고, 야, 이런 시간에 윤석열, 김건희라서. 김건희, 윤석열 왜 싸워? 그러니까. 걔네는 우리를 다 죽이려 했다가 지가 저기 처단된 패장이야, 패장. 자동으로 죽여요. 자동으로 죽게 돼 있어. 어떻게? 민주당이 그대로 가고, 정부가 그대로 가고, 특검이 그대로 가면 그냥 다 끝나는 애들이에요. 뭘 싸웁니까, 걔네들하고. 다시 과거로 윤석열 같은 놈들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아예 차단을 시켜야지. 자, 다시 그런 싹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윤석열이 어디서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나온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힘으로 넘어가서 대통령이 된 놈이에요. 네.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한테 또 이젠팔이 그만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재명밖에 안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보니까 우리가 이젠팔이 하던 뭐라던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젠팔이 하는데 왜 이 정부는 우리 같은 방송을 많이 좋아할까요? 왠지 알아요? 우리는 정부를 까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 진영 뭐 그런 거 다 버려. 그런 개념을 싹 다 버려.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그 중에 잘못된 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 얘기를 하지만 아만다나 뭐 당신들도 내 인터뷰를 진짜 저는 민주 진보를 팔면서 하는 이 기레기들을 걸러내는 데 써야지 그냥 어떤 컨텐츠를만 활용한 데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자료는 내가 줄 테니까 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 이 자료가 사실은 네.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있는 공간만이야. 근데 한국에 있을 때도 이 새끼는 내 카드 아니 정원이는 알 거야. 나랑 술도 같이 먹었으니까. 그것까지 다 따지면 네. 얘는 김영란법으로 진작 구속됐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인수 기자는 이명수 기자 또는 봉지욱 기자, 그 다음에 또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랑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장인수 기자가 이런지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지. 내가 봉지욱이한테도 문자 보내. 네. 장인수가 룸사롱 다니는 거 알고 있냐? 네. 내가 자료 가지고 있다니까. 장인수 기자 술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 그래서. 네. 걔가 술은 좋아하지 않지만 돈하고 여자는 좋아한다. 내가 보여줄게. 자, 그런데 그들은 왜 알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할까요? 저는 정말 웃긴 게 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단란주점 안 갑니까? 술 한 잔도 안 먹고, 헐레벌떡만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 사람 가서. 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근데 나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본 것 같아. 내 지인의 얘기입니다.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인데, 단란주점에서 그렇게 술 잘 먹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나 술 안 먹어요. 그리고 여자가 있어야 먹는 애들도 있어. 이게 진짜 안 좋은, 여자가 없으면 술을 안 먹는 그러는 애들도 많습니다. 갑자기 귀에서 딸그닥 소리가 나요. 네. 자, 지금 약간 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 또 제보자 X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점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기레기들에 대한 뭐랄까 좀 경종을 울리고 싶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예전부터 그러는데 잘못된 거를 빨리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거는 사과하고 장인수 기자도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인정을 하고 내가 그런 부분은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크게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어쨌든 뭐 고소하겠다니까? 그럼 봅시다, 그거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쨌든 장인수 기자도 우리 쪽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도 장인수 기자랑 친분이 분명히 길 가다 인사라도 한번 했을 거고. 자, 그러면 솔직히 안타까워요, 저는. 왜냐면 이렇게 개싸움 하잖아?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당신의 치부가 다 까여지는 거예요.
니들이 시작했어요. 명수야, 넌 진짜 머리가 나쁜 거냐? 아니면은 애가 원래 습성이 그렇게 살아왔냐? 노코멘트. 누울 자리를 좀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그렇게 생각이 없이 살면 어떡하냐, 명수야. 명수 삼촌, 그렇게 살면 안 돼, 명수 삼촌. 너 때문에 장인수만 다 뗐어. 이명수 기자가 더 나이가 어려요? 얼굴은 걔가 저보다 훨씬 많겠지. 근데 아니, 자꾸 이명수 기자한테 반말해가지고. 아니, 그 새끼는 나보고 대놓고 멸치대가리 되잖아. 지 얼평을 나는 한 적이 없어요, 명수 삼촌. 아니 이명수 기자보다 나이가 많아요? 훨씬 많지. 그럼 동생이네? 네, 훨씬 많지. 그 형 동생에.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얘기하잖아. 봉지욱 기자가 또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봉지욱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봉지욱 기자는 걔 술 안 먹어요 이게 아니라 왜 술 안 먹어 하고 왜 나와? 그래요? 저는 야, 뚜껑이도 술 안 먹고 콜라만 처먹고 여자 있는 데는 항상 있어. 뚜껑이도. 뭐 씨와 그러면 뚜껑이도 뭐. 야, 뚜껑이도 술 안 먹어. 걔는 콜라만 마셔. 근데 여자는 있어 옆에. 뭐 어쩌라고. 뚜껑이도 여자 있는. 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제보자 X님이 한 뚜껑이한테 고소당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명수 기자랑 봉지욱 기자랑 그다음에 무슨 작가 한 명 있더라고요. 같이 밤에 새벽에 작가 아닙니까? 작가가 있는데 마포에서 그 삼겹살을 먹으면서 괜히 막 우리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봉지욱 기자가 난 이게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장인수 기자가 착해서 그렇지. 나한테 걸리면 다 죽어. 나 이거 어디서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카지노에서 최민식이야? 최민식 아니야. 최민식을 죽이다고 온 어떤 깡패가 있어. 내가 한번 혼내줄게. 그래서 최민식이 딱 나타나니까 동생 왜 그러나 이런데 난 그래도 봉지욱 기자가 가족 기자 하길래 또 제대로 팩트를 좀 있는 기자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방송에서 바로 딱 걸린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제이컴퍼니 저를 공격하면서 실화탐사대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실화탐사대 보세요. 실화탐사대 보면은요,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저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 내가 봐도 죽여보고 싶어 저기 있는 인간은.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소가 곧 들어갑니다. 굉장히 뭐랄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돈을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 잘해. 이거 실화탐사대부터 여태까지 나 그 안에 얼마나 많아. 떼도 모을 수 있다니까? 투자해.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결론은 그렇게 가짜뉴스를 그냥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지인이 어떻게 되든 모르던 이 유재일 변호사가 이명수 기자님 친구고 저를 변호했던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를 팔아가지고 변호사가 자기한테 내 정보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말을 막 내가 다 알아. 내가 그 제이컴퍼니 담당한 변호사한테 판결문을 받아봤는데 완전 쓰레기더만. 아니 판결문에 문제인데 왜 쓰레기가? 이 변호사법 위반된다니까 잘못하면.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기의 지인을 자신이 잘난 척하면서 죽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제발 기자라고 앞 타이틀을 달았으면 팩트 체크를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말 한마디. 그냥 뭐. 아니 그리고 요즘 기자는 뭐 먹방만 해? 뭐 씨발 찌양이냐? 명수 삼촌 찌양이야? 자 그리고 유재율 변호사는 이재일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재일 변호사 따로 있고요. 류재일 변호사 따로 있고요. 저쪽 간 유재일 따로 있고요. 다 다른 놈들이에요. 유재율 변호사님은요. 다 달라요. 다른 분이에요. 그다음에 그분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그분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봉지욱 기자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지 잘난 척하려고 제보자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내 내용을 줬다고 칩시다. 봉지욱 기자한테. 근데 방송에서 야 제이컴퍼니 변호사가 나에게 판결문하고 정보를 줬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유재일 변호사 되는 거야. 죽으라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제보 그것도 이명수 기자님 친구분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제보자를 그냥 막 갖다 대. 이거는 큰일 나는 거라고. 그러지 마. 무슨 기자가 그렇게 큰일 날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기자가 아닌가 보지. 그러니까 어쨌든 제 얘기는 뭐냐면은요.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이런 제보자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특히 변호사가 나의 정보를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봉지호 기자님. 어디서 가오를 잡냐. 그러면 안 돼. 가오는 그렇게 잡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하여튼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리즘인데. 동업자니까. 그래서 진보 진영의 그런 알고 있지. 내가 봉지욱이한테도 문자 보내. 네, 장인수가 룸사롱 다니는 거 알고 있냐? 네, 내가 자료 가지고 있다니까. 장인수 기자 술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 그래서. 네. 걔가 술은 좋아하지 않지만 돈하고 여자는 좋아한다. 내가 보여줄게. 자, 그런데 그들은 왜 알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할까요? 저널리즘인데. 동업자니까. 그래서 진보 진영의 그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네. 근데 공인으로서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 거야. 네. 기자들은 공인이라고 자기들이 자처하고 다니잖아. 저널리즘 팔아가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그런 걸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분노하신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놈은 내가 걔한테 문자 네. 주고받고 한 거. 네. 그놈이 내가 그 말레이시아 파일을 안 주니까 갑자기 나한테 쌍욕을 해. 돌변. 그 다음에 뭐 전과자라고 얘기를 하고. 네. 내가 전과자인 거는 제사 검사 때부터 이미 공인된 거야. 네. 하지만 그놈 입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네. 그때 내가 확 들어와 버리려고 그랬어. 들어와서 저 새끼 이거 다 음. 저거 해버리려고. 근데 그때 막 내가 6시간씩 걸어. 이 분노를 삭히려고, 일본에서도. 어쨌든 어느 정도 기회는 주신 거네요, 지금까지. 그래도 옛 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보면 될까요? 이렇게 늦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내가 줄 파일에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장인수를 가이드했던 카자흐스탄 알마티 가이드가 네. 대한 내용이 있어. 내 전화번호 다 줄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장인수가 다녔던 룸사롱이 네. 성매매 혐의로 사장이 구속되고 네. 지금 문을 닫았다. 네. 이 얘기도 나오고 알겠습니다. 장인수 사진을 내가 카톡으로 보내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아까 저게 바로 제보자 X님을 마지막으로 본 우리가 그 모습인데 저게 10월 5일이죠? 네네. 10월 5일인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저도. 어떻게 보세요? 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보자 X님이 진짜 수년이 뭡니까? 거의 한 7, 8년 동안. 검사들, 진짜 이 검사 새끼들 교육도 하고, 이 조작하는 거 보면서 이놈들 진짜 놔두면 안 된다라는 정의로움에서 이제 시작을 한 제보들. 근데 알고 보니까 검사들만 썩은 게 아니라 이 기레기들도 다 썩었더라. 제보자 X님이 접촉한 기레기가 극우 쪽 기레기입니까? 조선일보입니까? 채널에 아니에요. 다 우리 쪽 기자라고 하는 놈들하고만 계속 다 모든 걸 했어요. 근데 와, 하나같이 어떻게 저렇게 다 썩은 짓거리들만 하면서 광은 다 팔아. 목숨 걸고 이 취재 다 해서 특종 주면 이걸로 기레기들은 와, 영웅되고 뭐 박수 받고 돈 벌고 형님은 혼자서 고소 다 당하고 맨날 어디 자료랑 뭐 숨기고 저기 본인 보호하려고 해 떠도는데 이거 보면서 야,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애들이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면서 저널리즘이라고 하면서 영향을 끼치면서 쟤네 이 말에 우왕좌왕하는 이런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보자 X님이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이런 애들 뭐 저기 김성태나 이런 애들을 폭로를 했다면 이제는 진짜 쓰레기 기자들을 폭로를 하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좀 낄 때 껴 좀. 그냥 조용히. 근데 명수 삼촌은 왜 낀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동업자.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동업자 정신이냐? 뭐냐면 서로 밀어주고 하면 잘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혼자선 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 둘이 뭉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안 뭉치는 게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늘 헤어질까? 자,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개싸움은요. 손해볼 사람이 가장 손해인 거예요. 지금도 계속 막 제보가 오는데 뭐 제가 이혼한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 통장을 안 쓰는 거에 대해서 막 저 새끼 뭐가 있다. 저 이혼했어요. 어쩌라고. 나 지금 정말 아니, 와이프랑 결혼해서 아니 이혼해서 재혼한 게 뭐가 문제예요? 유부남이 헐레벌떡하고 다니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내가 뭐 해외에서 딸그닥 했지 그랬어. 아니 그게 문제지. 아니 유부남이 헐레벌떡하고 다니는 게 문제지. 이혼한 게 뭐가 자, 뭐가 문제야? 문제는 중요한 거는 저는요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무죄 나왔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갑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6월 8일 날인가 6월 9일 날 결혼했죠. 네, 6월 8일 날 결혼했죠. 죄송합니다. 6월 8일 날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해?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결혼식 올렸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도 12월 3일 날 돌아가시고 진짜 우리가 그런 것도 못할 뻔했잖아요. 사실 만약에 윤석열이 계속 계엄을 성공했었으면 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 저 이혼했어요. 그 뭐가 제가 되나요? 저 제 통장 사실 못 써요. 왜 못 쓰냐면 계좌에 지금 돈이 한 200만 원 있는데 다 지금 압류가 됐습니다. 예. 그게 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 통장 안 쓰고 제 와이프 통장 쓰는데 그게 잘못됐나요? 내 와이프 통장 쓰는데 뭐 어쩌라고. 그 다음에 저는 못생겼어. 그래 나도 못생기고 못해. 개인이 음주운전이요? 저 옛날에 음주운전해서 벌금 낸 적 있습니다. 네. 아주 옛날에. 근데 방송하면서 음주한 적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라? 뭐가 문제인데? 웨이터를 했어요 혹시? 나 웨이터는 말고 혹시 다단계를 했어? 다단계 파테는 한 적 있어요. 대학교 근데 알바할 때. 우리 명수 삼촌이 웨이터를 한 대가 좀 충격적이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알려드리고 명수 삼촌 딱 기다려. 양육비 안 좋냐가 아니라 자식이 없다야.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 음주운전 예전에 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금도 내고 근데 왜 자꾸 그런 힘들었어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저쪽 애들이? 원래 그러잖아. 그래. 원래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 음주운전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연도가 꽤 오래된 거라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 잘못한 거 잘못하고 얘기해야지. 안 했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다음 또 내가 잘못하고 했으면 얘기해. 언제든지 받아쳐줄 테니까. 왜냐하면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생각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 잘못한 거지. 그때 정말 힘들 때 많이 했어요. 사람들 막 음주운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명수 삼촌이 지금 기자라는 직함을 달고 뭐를 하는 게 근데 제가 왜 명수 삼촌의 그 웨이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냥 일반 웨이터가 아니었더라고. 좀 충격적인. 야,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내가 따로 내 방송에서 따로 해줄게. 저랑 명수 삼촌 따로 해줄게. 딱 기다려. 네. 멸치 대가리가 해줄 테니까 딱 기다려. 왜냐면 이해 당사자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어쨌든 서울소리에 일했기 때문에 제가 마치 서울소리의 내부 고발자가 된 듯한 그런 혹시 뉘앙스가 있을까 솔직히 같이 얘기해도 되거든요. 저는 또 들어보면 되겠지만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울의 소리에 있던 뭐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고 자 우선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결론은 이게 별로 커지지도 않을 건데 이게 커지잖아요. 지금 아마 이명수 기자랑 봉지욱 기자랑 장윤수 기자랑 아마 보고 계실 건데 이거 개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게 뭐 제보자 X님하고 돈 문제는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지금 고소장이 접수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끝장을 보자고요. 이거 뭐 화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만나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잘한 거 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는 원래 아만다 미디어의 목적이 뭐죠? 아는 만큼 다 보인다죠. 그리고 우리 끝까지 갑니다. 야, 구독자 줄어들면 어때? 어차피 줄어들었어. 더 빠진 구독자도 없다. 구독자 빠지고 후원 못 받으면 어때? 더 빠진 구독자도 없고 뭐 후원 뭐 여기서 더 빠져야 크게 데미지도 없어 우리는. 네. 어. 그럼 없어. 그래, 욕만 더 먹겠지. 그래. 우리 털레반들 또 와갖고 막 또 지랄하는 거 말고 별거. 근데 우리가 욕먹는 게 이거잖아요. 정청래를 싫어한다.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한다. 근데 어차피 이거 이번 12월까지입니다. 내가 딱 얘기하는데 이번 12월까지 우리 좀만 버티잖아요. 그때 우리 욕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왠지 알아요? 그 결과가 이제 나오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혹시나 이런 애들은 있겠지. 차마 우리가 했던 얘기가 맞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막 이해해.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시사급발진님은 유튜브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선배잖아요. 2년 정도 더 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 정치도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약자를 도와야 되고 강자랑 싸워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약자들한테 솔직히 많이 관심을 안 가지죠. 저는 오히려 약자분들 그리고 챙기지 않는 분들 저는 더 챙기고요. 여기 우리 그 슈퍼마린 이성열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저는 변호사비도 도와주고 가서 영치금도 많이 넣어주고 그래요. 그리고 최정모 사님도 제가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오히려 더 저거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약자분들 더 챙기고요. 강자한테는 한없이 강해요. 제가. 맞죠. 그렇게 저는 말도 못하게 강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 둘 다. 내 그 저는 얘기를 강자한테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근데 뭐 명수 삼촌은 강자도 아니잖아. 사실 약자인데 어떻게 그들은 보면. 지금은 강자지. 아주 내 좌개장수 우 장인수 뭐 뒤 봉지욱 막 세상이 다 네 거 같지. 막 강자 같지 명수 삼촌. 딱 기다려. 우리는 없어. 없어. 자 그리고 자꾸 간장게장 후원금으로 먹었다 그러는데 맞아요. 간장게장 후원금 먹었어요. 간장게장 또 뭐야? 그 맨날 나오잖아. 그 제이컴퍼니 그 간장게장 나오는데 자 제가 2,500만 원 후원 받았다고 내가 내 통장을 까가지고 고소당한 거거든요. 후원금을 2,500 받았다고 그러니까 최대로 잡았어. 돈 뭐 어디다 써야 다 해서 2,500 받다 그래가지고 한 6천만 원 썼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가 횡령으로 했는데 그 횡령으로 한 해도 한원섭이잖아. 그지? 기다려. 너 딱 기다려. 근데 한원섭도 열린공감 지금 기자죠. 근데 무죄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간장게장을 사 먹었다는 거야. 근데 간장게장 사 먹었어요. 내가 봐봐 간장게장 사 먹었 내가 이 돈으로 간장게장 사 먹었다 얘기하냐고. 아버지한테 그때 한 2천만 원인가 빌렸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랑 간장게장 먹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간장게장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내 돈 갖다 먹던 후원 돈을 먹던 내가 간장게장 먹으면서 2,000원 끌어와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 보증금 내고 했어. 그럼 그 10만 원 못 써요? 나는 당당합니다.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웃긴 거는 그때 공사를 내가 직접 했거든. 나 이거 내가 다 하잖아. 그때는 대공사였어. 손재주가 엄청. 공사하면서 그 사람들 인부 우리 구독자들한테 밥 사줬다고 족발 뜯는 거 시사 탐사에 나오더라고. 내가 수목원에서 이렇게 딱 그 정인이 묘지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삽질을 딱 해. 근데 갑자기 어두운 음악이 깔려. 뭐 하는 거지 쟤? 마치 정인이 무덤을 파헤치는 것처럼. 그거 목사님이 그 식목일 나무 심으려 해서 땅 파던 거였어. 자 근데 그래도 마음껏 얘기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당당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자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 해주세요. 자, 저는 뭐 지금까지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현장을 엄청 다녔던 사람들이라 솔직히 현장에서 우리 열성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1,000명 만나면 뭐 700명, 800명이 저희를 알아보고 좋아하십니다. 진짜로 그건 맞아요. 예. 그만큼 같이 생사고라 같이 했던 분들이 쭉 다 오셨고 처음에 비록 저를 그 싫어했던 분들도 나중에 다 좋아하시고 거의 뭐 개장수 쪽이나 이런 쪽은 빼고 그 정도로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어떤 뭐 상황이 와도 제가 옳다라고 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건 옳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또 끝장 보잖아요, 우리 또. 예. 뭐 말랑말랑하게 처음에 보다가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네. 명수 삼촌 딱 깨달려. 자, 근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알아? 아까 누가 나 간장게장 선물해줬잖아.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네. 하여튼 우리 그 시사급 파티님하고 저랑 본 지가 첫 인연이 중고차 제 거 산 거. 그때 또 얘기하면 23년 그때 언제죠? 됐죠. 그 집회 막 하시려고 5월달. 집회차가 없어가지고 집회차가 없어서. 집회차를 제가 팔았어요. 그죠? 팔았는데 그것도 참 사연이 많았어. 네.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서로 티카타카 하면서 열심히 방송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제보 잭스님한테 영상 편지. 자, 제보 잭스님,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다른 문제는 없으시다라는 얘기를 따로 제가 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다시 우리 또 의기투합하셔서 세상에 쓰레기들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쓰레기들보다 좋은 사람들 보면서 같이 우리 이재명 정부, 이재명의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편지 짧게 하겠습니다. 안 오면 찾아갑니다. 진짜 찾아가요, 우리.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혼나지 마시고, 걱정되니까, 빨리 오셔서, 그리고 자꾸 또 이게 우연치 않게 저 힘드신 과정인데, 얘네들이 도망갔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기어리 받은 거야.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들이. 야, 방송은 우리가 먼저 했어. 뭔 소리야. 야, 제보자 엑스님이 뭔 도망가는데, 개소리야. 야, 솔직히 말해. 야, 방송 우리가 먼저 했어. 제발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 야, 웃기잖아. 제보자 엑스님이 없어지면 우리가 이런 방송 왜 하냐고 걱정돼서 했지. 그리고 생각해봐. 진짜 만약에 2억을 빌려줬어. 야, 우리 때문에 네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말대로 하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보자 엑스님이 도망갔어. 이런 방송 왜 하겠냐. 자, 자꾸 또 갑자기 흥분돼서 그러는데. 자, 어쨌든, 방송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우리가 만나갈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한때 아마존의 전사 빽빽한 밀림의 숲 아마존 그립다 굵디 굵은 대나무 숲 울창함이 그립다 다시 올 수 없는 나의 옛날이여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약해지는 모발 없어지는 모발이 걱정이라면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